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CJ 튜더의 The Other People입니다. 책 표지 뒷장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다크웹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지하 조직,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죄인들을 처단한다. 단 돈은 받지 않으며 다른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누군가가 당신의 딸을 성폭행했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당신의 가족을 치고 지나갔는데 면허가 취소되고 그만이라면, 의사의 과실로 당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경고만 받고 끝난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넘쳐나는 세상, The Other People이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요런 일들 정말 와닿는 요즘 사회 문제와 직결되는 이야기들이죠.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에서는 기계음과 힘겨운 숨소리만 들리는 하얀 방에 누워있는 창백한 소녀가 묘사되며 소설이 시작됩니다. 책의 주인공은 게이브, 6살짜리 딸 이지의 생일날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초조해하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중 스티커들이 조잡하게 붙은 낡은 쓰레기 같은 차 안에 있는 딸을 보게 되는데요. 집에 있어야 할 딸을 고속도로에서 목격하다니. 확인차 아내인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순간 도망가는 그 차를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쓰레기 같은 차를 놓쳤고 게이브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것. 게다가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게이브가 아내와 딸을 죽인 용의자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순식간에 잃은 게이브는 억울해하다가 결국에는 증거 없음으로 풀려나는데 경찰은 게이브가 고속도로에서 딸을 봤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고 게다가 아내와 딸의 시체 검안을 그의 장인이 이미 했기 때문에 딸이 살아있다는 게이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이브는 딸을 찾는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고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게이브에게는 큰 오점이 있었는데요. 학창시절 음주운전으로 14살 소녀를 쳤고 그 소녀는 식물인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브가 아내와 딸을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경찰과 지인들도 게이브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브는 고속도로에서 딸을 발견했던 그 쓰레기차를 찾아내기 위해 캠핑카에서만 지내며 3년간 고속도로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차를 발견했다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큰 가뭄으로 호수가 말라서 드러나게 된 반은 침수된 바로 그 쓰레기차. 그 차에서 수첩과 이지의 방울 머리끈을 발견했고 차의 트렁크를 열자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알릴지 망설이던 게이브는 차에 있는 수첩만 챙겨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합니다. 수첩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려 하는 게이브인데요. 그때 휴게소에서 안면을 익혔던 커피숍 여직원 케이티에게 연필을 빌렸고 비어있는 한 페이지를 연필로 살살 긁자 드러난 단어 The Other People. 게이브의 옆에서 그 단어를 본 케이티는 숨을 삼킵니다. 케이티는 왜 숨을 삼켰을까요? 케이티는 예전에 아빠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강도에게 잃었지만 가해자는 18살 미성년자였고 심신미약 등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일 이후 그녀에게 접근한 누군가가 알려준 게 바로 The Other People. 세 딸 중 둘째였던 케이티는 그 명함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걸 언니인 프렌이 발견합니다. 그 후 집을 나간 프렌, 그리고 들려온 가해자의 사망 소식. 가해자는 감옥에서 손목과 목을 면도칼로 그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케이티는 언니가 The Other People에 의뢰를 했고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프렌이 앞으로 The Other People이 요구하는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The Other People을 게이브가 발견했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렌이 등장을 하는데요. 8살 앨리스라는 어린 소녀와 함께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앨리스는 거울 공포증과 기면증이 있었고 거울 속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쓰러지고 그 쓰러진 자리에는 깨진 거울과 조약돌이 있었고 소라 고둥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조금 필요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손에 어디에서도 난 적 없는 조약돌이라든지 모래가 잡힌다든지 소라 고동이 발견되는 거 무슨 내용일지 끝까지 궁금해하긴 했는데 큰 의의는 있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를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하며 도망다니고 있는 프렌.
프렌은 게이브가 호숫가에 있는 쓰레기차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년간 연락도 없이 지내던 동생 케이티에게 앨리스를 맡긴 뒤 호숫가로 향합니다. 그러나 프렌은 호숫가에서 누군가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프렌을 기다리던 케이티는 언니가 보낸 앨리스를 보다가 문득 휴게소에서 게이브가 돌린 전단지를 찾아보게 되고 앨리스가 게이브의 딸 이지와 닮았음을 알게 됩니다. 언니가 맡긴 여자아이가 이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게이브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이는 그 순간 경찰 제복을 입은 동생 루의 남자친구 스티브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는 케이티를 습격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는 케이티에게 스티브가 말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프렌을 찾기 위해 디아더 피플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당신과 당신의 동생 루의 옆에 붙어서 프렌과 앨리스가 돌아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앨리스가 기지를 발휘해 둘은 스티브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케이티는 급하게 게이브에게 연락해 만납니다. 게이브는 바로 케이티를 만나러 갔고 멀리서 그를 본 앨리스, 아니 이지가 말합니다. 아빠? 이지가 아빠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며 애타게 찾던 딸을 만나게 되는 게이브. 6살에 잃어버린 이지는 8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지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이브는 사건의 퍼즐을 풀어냅니다. 우선 사건의 시작은 학창시절 게이브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14살 소녀 이자벨라는 혼수 상태가 되었고요. 그녀는 특권층인 샬럿의 외동딸이었는데 샬럿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이브에게 앞으로 이자벨라가 잠들어 있는 대저택으로 매주 월요일 2시에 1시간 동안 문병을 오라는 지시를 했었고 그 약속을 게이브는 23년간이나 꼬박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샬럿이 죽었고 그녀의 저택 부지와 모든 재산을 게이브에게 넘기는 대신 평생 이자벨라가 최상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14살의 혼수 상태가 된 이자벨라를 37살이 된 지금까지 간호했던 간호사 미리엄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알고 보니 간호사 미리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함과 질투를 느꼈고 디아더 피플에게 게이브와 그의 가정의 파탄을 의뢰했던 것. 그래서 디아더 피플이 게이브의 인생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렌 역시 자신의 아빠를 죽이고도 가벼운 형을 받은 가해자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디아더 피플에게 했었고 그 후 프렌이 그들에게 진 신세를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이 바로 게이브의 아내 제니에게 접근해 안면을 튼 후 미리엄이 의뢰한 내용을 디아더 피플이 실행하기 쉽도록 저항 없이 디아더 피플을 집 안으로 들이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지와 동갑인 딸을 키우고 있던 프렌은 죄책감이 들었고 디아더 피플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제니와 자신의 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지를 데리고 도망쳤던 프렌.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 디아더 피플로부터 이지를 데리고 도망치는 프렌이 모는 그 쓰레기차를 고속도로에서 게이브가 목격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프렌은 이지를 발견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게이브의 차를 디아더 피플인 줄 알고 도망쳤던 거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간이나 게이브에게 이지의 무사함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디아더 피플로부터 자신과 이지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가 딸을 잃은 상실감과 그 빈자리를 이지를 케어하며 메워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가 딸을 찾는 것을 응원하며 옆에 있어주던 사마리아인 친구의 정체도 밝혀졌는데 그는 프렌과 케이티의 아빠를 죽인 가해자 제이든의 아빠였습니다. 제이든을 죽이라는 의뢰를 한 프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얽히고 설킨 그들 사이 그 사마리아인 제이든의 아빠는 게이브의 앞에 프렌과 이지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려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고 경찰은 제니와 이지의 사망 사건 당시 시신에 대한 검시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다크웹인 디아더 피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어딘가에는 다시 존재하고 있을 그 단체. 다크웹의 특성이 그런 거죠. 다크웹. 그리고 소설의 끝에서는 게이브와 케이티가 안전한 곳인 이자벨라의 대저택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게이브의 딸 이지가 이자벨라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미리엄이 버린 지심을 안 게이브가 미리엄을 추궁하는데요. 갑자기 그녀는 총을 꺼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조금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장면들이 펼쳐진 뒤 죽게 되는 이자벨라와 미리엄이 나오는데 이게 뜬금없이
조금 너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와요. 뭐 공중에 붕 떴다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갑자기 비현실적이라서 소설의 맥락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차라리 없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미스터리함을 더 가미하기 위해 들어간 몇몇 장면들이 끝내 무슨 현상인지 설명이 되지 않아서 뭔가 다 읽고 났는데도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게이브와 이지, 케이티와 그녀의 아이들은 텅 빈 대저택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저택 앞 해변에서 놀다가 선크림을 챙기러 다시 저택으로 향하던 게이브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던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호숫가에서 피습을 당해 죽은 걸로 알고 있던 프렌이었습니다. 3년간이나 이지를 앨리스처럼 돌봐왔던 그녀가 먼 발치에서라도 이지의 행복을 살피러 온 것 같아요. 프렌은 조용히 떠나고 행복한 게이브와 케이티 그리고 아이들을 보여주며 소설이 끝납니다. 디아더 피플 다크웹이고, 그리고 범죄를 끌어들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는 걸 생각하면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할 피해자나 유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간만에 몰입해서 시간 순삭으로 읽은 스릴러 소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초크맨 읽으셨나요? CJ 튜더, 초크맨을 쓴 작가라고 합니다. 디아더 피플을 재미있게 읽어봤으니 저도 조만간 초크맨을 읽으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